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랭코 큐즈로가 네이코의 오빠였다면 어떻게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네이코가 무전에 의해 혈기화되고 큐즈로가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타마요의 아지트에 간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타마요는 스사마루와 야하바를 보고 저 혈기들은 꽤나 강해 보이는데 큰일 났다며 긴장했습니다. 그러다 큐로는 스사마루와 야하바에게 이 혈기들은 내게 아주 소중한 동료이니 이들을 해치려거든 나를 먼저 상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며 타마요와 유시로 네유코의 앞으로 나아가 싸움 자세를 취했죠. 타마요와 유시로는 그 말에 방금 처음 만났는데 벌써 소중한 동료까지는 이라며 당황했죠. 스사마루는 이렇게 나대인 녀석은 어딜 가나 가장 빨리 죽는 거 모르냐며 객실공을 던졌고 야하바가 혈기술을 사용해 공의 궤도를 자유자재로 들틀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타마요가 저 공은 궤도로 알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겠다며 소리치자 그때 큐로는 올곧은 마음 하나와 강인한 용기가 있다면 저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며 그대로 화염의 업을 시전했고 한 번의 휘두름으로 자신의 주변으로 날아오는 모든 색칠공을 잘라버렸죠. 그러자 스사마루는 팔을 여러 개 더 꺼내 색칠공을 더 많이 던졌는데 큐로는 공이 하나이든 100개이든 하나를 뵐 수 있다면 몇 개든 뵐 수 있다며 그대로 치고 들어가 스사마루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야하바는 저 검사 엄청나게 강하잖아 라고 당황하며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큐즈로가 자신의 앞까지 날아붙었고 그래도 이 녀석의 동료로 보이는데 전장에서 동료를 두고 도망가는 건 수치스럽지 않느냐고 했죠. 야하바는 그딴 거 알 게 뭐냐며 화살표 혈기술로 큐즈로를 튕겨내버리려고 했는데 큐즈로는 그 화살표의 힘을 괴력으로 풀어내며 그대로 야하바의 목을 화염의 업으로 베어버렸습니다. 타마요와 유시로는 큐즈로의 강력함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고 12개월의 혈기들의 피를 모두 모아오겠단 말이 그저 허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큐즈로는 혈기들에 의해 초토화가 되어버린 아지트를 보고 이 아지트의 위치는 적들에게 들켰으니 다른 아지트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혹시라도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으면 안 되니 자신이 자금을 대주어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거금의 돈을 꺼내 부잣집 아들의 면모를 보여줬죠. 타마요와 유시로는 큐즈로가 그저 열혈정신으로 무장한 바보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려 깊은 모습에 얼떨떨했죠. 그 뒤 큐즈로는 12개월의 혈기가 있을 만한 인물을 찾아 나섰고 나타공원산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어 그곳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이미 몇 명의 귀살대원들이 그곳에서 거미 혈기들과 싸우고 있었고 그 중에는 어떤 특이한 색깔의 머리색을 가지고 있는 여자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집종업을 쓰지 않고도 그냥 괴력으로 혈기들을 베어내버렸고 큐로는 특이한 아이라며 시선이 그쪽으로 꽂혔죠. 그런데 그때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혈기가 그녀를 향해 달려나왔고 그녀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큐로는 지금 저 아이의 실력으로는 저 혈기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뛰어들었고 아빠 거미 혈기의 주먹을 막아냈죠. 아빠 거미 혈기는 자신의 주먹을 칼로 막아내고도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한 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도 여러 번의 주먹을 막아내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마구잡이로 공격을 날려댔습니다. 그러자 큐로는 화염의 업을 시전해 아주 예리한 한 방으로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고 공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 모습에 그 여자 대원은 눈에 하트 뿅뿅이 되었고 자신의 이름은 칼로지 미칠이라고 했습니다. 큐로는 미칠에게 너는 어떻게 전집종업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귀살대원이 되었느냐고 물었고 미칠이는 에? 그냥 그런 거 없이도 무난하게 선별시험을 통과해서 귀살대원이 되었다고 했죠. 큐로는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이번 임무가 끝나고 나면 나에게 화염의 호흡을 배워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묻자 미치리는 너무너무 좋다고 자신도 사실 그 호흡이라는 것을 써보고 싶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큐로는 일단 이곳에 있는 혈기들을 전부 퇴치한 것이 아니니 임무부터 끝내자며 그대로 뛰어갔고 만나는 혈기들의 목을 족족 베어버리며 가다보니 눈에 12개월 하얀 표식이 있는 루이가 있었고 루이는 큐즈로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투기에 이 녀석이 내 가족들을 죽인 검사라구나 라며 분노를 폭발시켰죠. 하지만 큐즈로 역시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있는 상황. 많은 귀살대원들이 거미줄 혈기술에 걸려 동료끼리 서로 베어 죽은 시체들을 보며 왔기에 귀살대원으로서의 긍지를 밟은
거미 혈기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거미줄 혈기술을 쏟아내며 쿄조로를 공격했는데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그것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더 나아가 루이의 사지를 몽땅 잘라버렸죠. 루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형 거미 혈기가 쿄조로가 옆에 잠시 놔둔 네지코가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챘고 지금 루이를 죽인다면 이 혈기 역시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덩굴채찍이 날아와 그 거미 혈기의 목을 감은 뒤 그대로 바닥에 처박아버렸고 이때에요 멋진 검사님 이라고 했죠. 그쪽을 보니 미치리가 주변에 있던 나무 덩크를 뽑아 그대로 채찍처럼 사용해 도와준 것이었고 쿄조로는 훌륭하다며 그대로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면서 소멸시키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그런데 막상 네지코를 구하고 나니 그녀가 혈기라는 것을 알았고 아 검사님 왜 혈기를 데리고 다니시나요? 라고 물었죠. 쿄조로는 이 아이는 내 동생으로 지금은 동생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치리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쿄조로는 역시 귀살대원이 쉽게 네지코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미치리는 그렇다면 혈기는 일륜도로 목을 베지 않으면 죽지 않으니 방금 상황은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거군요 라고 했고 미치리는 그저 위기 상황에서 네지코를 구한 것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당황했을 뿐이었습니다. 쿄조로는 그래도 내 동생이 고통받지 않게 해줬으니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했고 미치리는 헤헤거리면서 뿌듯해했죠. 그렇게 루이의 피를 타마의 고향이 처참하게 보낸 뒤 미치리에게 당분간은 귀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혈기를 데리고 다니는 걸 비밀로 해주지 않겠냐고 했고 미치리는 물론이라며 이렇게 귀여운 혈기는 처음 봤다면서 금세 네지코와 친해져 꽁냥꽁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쿄조로는 랭고쿠 별장으로 미치를 데려갔고 미치리에게 약속대로 전지종 호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미치리는 강한 체력과 계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쿄조로가 알려주는 화염의 호흡을 곧장 사용할 수 있었고 미치리는 쿄조로와 함께 수련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미치리는 수련이 끝난 후 네지코와도 곧장 놀아줬기 때문에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감사함을 느꼈죠. 그런 중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이 실종이 되었다는 정보, 혈기가 있을 거라는 예감에 쿄조로는 미치를 데리고 무한열차 임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타자마자 그들은 도시락을 와구와구 먹방하며 무마이로 외쳤고 미치리는 음식 취향까지 비슷한 쿄조로를 보며 수줍은 마음을 가졌죠. 그러던 중 갑자기 그들은 졸려오기 시작했고 스르륵 눈이 감겨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방금까지 도시락을 배부르게 먹었지만 꿈에서도 쿄조로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쿄조로가 난 너같이 돼지처럼 밥을 먹는 여자는 딱 질색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미치리는 허걱 하면서 눈물이 핑글핑글 맺혔죠. 한편 쿄조로는 꿈의 아빠 신지로가 자꾸만 술만 마시며 우리 화염의 호흡으로는 결코 무잔을 이길 수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그의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더라도 끝까지 투지를 불태우며 맞서 싸우는 것이 화염의 호흡 계승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버지가 예전처럼 열정 넘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신지로는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좌절했습니다. 그의 쿄조로는 그렇지 않다고 랭고쿠 가문의 화염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며 투지를 더욱 불태웠죠. 그때 마침 슬슬 잠에 들어있는 귀살대원들을 죽이기 위해 열차에서 내려온 엠무는 악몽을 통해 잠든 이들의 멘탈을 부셔버린 뒤 고통 속에서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멘탈이 무너져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쿄조로에게서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투기가 흘러져 나왔고 엠무는 멀리서 단검을 던져 쿄조로를 공격했죠. 하지만 그 순간 위기를 감지한 쿄조로가 잠에 든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칼 꺼내 그 단도를 튕겨내버렸고 엄청난 투기와 함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다급하게 다시 수면 혈기술을 시전해봤지만 손을 뻗자마자 쿄조로가 뛰어와 엠무의 팔을 베어버렸고 쾌속 접근해 엠무의 목을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그것이 본체가 아니었고 잘려진 목은 열차 바닥에 흡수되었습니다. 미리 이런 상황까지 대비를 한 엠무는 열차와 융합을 해놓은 상태였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의 승객들을 전부 해치워주겠다며 열차 곳곳에 족쇄를 뻗었죠. 그때 엠무의 혈기술에서 깨어난 미치리가 눈물이 맺힌 채 제가 너무 잘 먹어서 싫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쿄조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나는 밥을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치리는 바로 기분이 좋아졌고 그대로 뛰어가 엠무의 촉수들을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내며 승객들을 지키기 시작했죠. 그러는 사이 네지코 역시 혈기의 기운을 느껴 미치를 도와 엠무의 촉수를 베어냈고 쿄조로는 한시라도 빨리 엠무의 본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객실 곳곳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전 객실을 돌아다녀도 엠무의 목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 미치리와 네지코는 점점 힘에 부치는 듯 했죠. 그런데 그때 미치리가
혹시 이 열차 전체가 헬기라면 마치 벌레랑 비슷한데 그럼 맨 앞칸 쪽 바닥에 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말했고, 퓨어로는 설마 그렇게 단순한 곳에 목을 숨겨놨을 리가 라고 하며 맨 앞칸 쪽으로 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봤습니다. 그러자 열차 바닥에 엠무의 목뼈가 훤히 드러났고, 미칠이 너의 말이 맞았구나, 훌륭하다 라고 하며 그대로 화염의 호흡을 사용해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열차 전체에 뿌려져 있던 촉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열차는 쿄요로의 파워로 인해 탈선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쿄요로와 미칠이 네리코는 다친 승객들을 도와주며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고,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고 하얀 일의 헬기를 퇴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게 다 미칠이 덕분이라고 했고, 미칠이는 전부 다 쿄요로 씨가 알려준 호흡 덕분이라고 수줍어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엄청난 귀의가 느꼈고, 쿄요로는 긴장하며 그 귀의가 흘러나오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눈에 상현삼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걸어나왔고, 아무리 쓰레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얀 일의 헬기를 잡아내더니 꽤나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나봐, 어디 한번 나를 즐겁게 해줘보실까? 라고 했죠. 쿄요로는 미칠에게 이 싸움에는 끼어들지 말라고, 싸움에 휘말려들었다가 죽게 되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카는 씩 웃으며 빠르게 쿄요로에게 다가가 펀치를 날렸고, 쿄요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베어냈죠. 아카는 자신의 공격을 받아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팔을 베어낼 정도의 검사라니 너 염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쿄요로는 난 현 염주 랭국 신주의 아들 화염의 호흡 계승자 랭국 쿄요로다 라고 했죠. 아카는 나는 사연사 아카자, 지금부터 널 박살내주겠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쿄요로가 주인공인 귀멸의 칼라에서는 아무래도 그와 관련이 많은 미치리가 히로인 역할이 어울릴 것 같았고, 원작에서는 둘 다 처음부터 주였지만 여기서는 주가 되기 전의 상황으로 성장을 시켜보려고 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